맹장과 지장에 이어 이번에는 삼국지 속 덕장들 10명의 랭킹을 선정해보겠습니다. 성과가 확실하게 기록되는 맹장과 지장들에 비해 덕장들의 순위 선정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하들을 잘 대해주고 인덕이 넘치는 지휘관이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군사적 성과가 있어야 좀 더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결국은 덕장도 지휘관이기 때문에 뭐라도 업적이 있어야 그 인덕도 빛나는 법이니까요. 또한 부하들에게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태도 또한 고려 대상으로 들어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조우는 삼국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장수 중 하나로 주군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충성심이 일본식 사무라이 정신과 비슷해서 일본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조우는 아무래도 그 엄청난 이름값에 비해 정사에서 검증이 가능한 자료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특히 그의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조운이 특별히 뭘 못했다기보다는 애초에 뭘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나마 있는 전공들은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편이죠. 하지만 조운에게 안전한 고평가거리가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그의 인품입니다. 공손찬에게 임관할 때는 어진 정치를 따를 뿐 공손찬을 사사로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거나 유비와 헤어질 땐 끝내 덕을 저버리지 않겠다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조운은 무장이면서도 당대 사대부와 비슷한 대의, 도덕 이런 관념들을 중시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였죠. 이후에 입촉 때 유비가 제장들에게 땅을 나눠주려 할 때 조운은 익주의 인민들이 처음 전란을 겪었으니 논밭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간언했고 북벌 때 제갈량이 포상을 나눠주려 할 때도 조운은 그걸 아껴놨다가 겨울에 더 힘들어지면 포상으로 쓰라고 간언했습니다. 조운별전에서 군공에 관한 기록은 여전히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인의를 중시하는 태도에 관한 기록은 드라이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조운의 시호 자체가 무장이 받는다기엔 너무나 이질적으로 인성을 찬양하는 시호거든요. 물론 이런 FM적인 성향이 마냥 부하들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에서 이렇게까지 백성과 대의를 사랑했던 무장이 또 있을까요? 군주나 재상, 도덕의 위치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무관으로서 이렇게까지 애민정신을 보인 사례는 상당히 이색적이기에 조운을 이번 덕장 시리즈의 한 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마충은 행적에 비해 너무나 덜 알려진 숙장이자 덕장으로 유비는 무려 그를 황권에 비견했을 정도로 그 자질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마충은 유능한 지휘관이면서 유능한 군정가이기도 했는데 각 변방의 안정에 힘써 이민족들에게 칭송받는 통치를 시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자 이민족들 중 울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이후 그를 기리는 묘당을 만들어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까지 있으며 이후 303년에 남중의 호족인 모선, 이민족 우릉승이 연합하여 마충의 손자 마이를 영주자사로 추대해 서진 정권의 반란을 일으켰다고까지 하네요. 마충이 남중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칭송을 받았는지를 알만하죠. 이러한 기록들을 증명하듯 마충은 사람됨이 관대하고 도량이 컸으며 농담을 잘하고 크게 웃으며 분노할 때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에도 이런 직장 상사는 찾기 힘든데 고대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지휘관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단력이 뛰어나 위엄과 은혜가 있어 이민족들의 두려움과 존경,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완전체 덕장이 아니었나 싶네요. 손교는 오나라에 숨겨진 덕장 중 한 명으로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데다 자신의 부하들도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하니 그들이 뼛속까지 충성했다고 합니다. 호족연합체였던 오나라에서 협객열사와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던 상당히 유니크한 장수 중 하나였죠. 거기다 손교는 이렇게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도 덕이 넘쳤는데 제갈근과 친구가 되기도 하는 등 사대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백성을 대하는 태도까지 훌륭했습니다. 손교의 척후 병들이 정찰을 나갔다가 위나라 땅에서 미녀들을 잡아다 바쳤는데 손교는 우리가 주살해야 할 상대는 조씨이지 그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위나라의 노약자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며 오히려 잡혀온 여자들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장강과 회수의 많은 사람들이 귀순했다고 하니 과연 손유와 더불어 손씨 친족 중 가장 유능한 지휘관 포텐셜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술자리에서 감령과 싸우다가 사이가 틀어졌는데 금세 다시 화해하고 친구가 됐다는 걸 보면 성격 자체가 상남자스러웠던 것 같네요. 능력도 완벽, 외모도 완벽, 가문도 완벽, 지위도 높고 예술에도 밝은 데다 소교라는 미녀까지 아내로 둔 버그캐였던 주유는 도대체 어째서인지 성품도 완벽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두가 손권을 그저 손책의 아우 정도로 대할 때 오직 주유만이 손권을 신하의 예로서 대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주유는 충성심뿐만 아니라 남의 처지와 기분을 섬세하게 헤아릴 줄 알면서도 남들을 다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만드는, 즉 말 없이 묵묵하게 모범을 보이는 리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정보와의 일화에서도 드러나는데, 오나라 최고참이었던 정보는 자신이 연장자임을 내세워 주유에게 자주 모욕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한두 번은 긁혔을 것이고 대놓고 맞불을 놓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소극적인 기피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유는 정보가 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항상 정보를 극진히 대우하고 그를 변함없이 포용해주며 끝끝내 마음으로 감복시켰다고 하죠. 개꼰대 정보도 결국 주유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벗이 됐다고 하니 주유가 지닌 적을 만들지 않는 카리스마는 가히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장억은 가히 촉한 제1의 덕장이라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고 상관들과도 항상 사이가 좋았으며 특히 맞춤과 더불어 이민족들을 위무하는 것에 대단히 뛰어난 군정가였습니다. 그가 15년간 복무하던 임지를 떠날 때는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업은 채로 마중을 나왔을 정도였다고 하고 그가 복종시켰던 이민족의 두령들이 100여 명이나 나와 조공을 바쳤다고 하죠. 이후 다 늙어서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도 강요의 북벌에 종군했는데 이때 위군의 서질과 치열한 혈투를 벌이며 아군의 배가 넘는 타격을 입히고 장렬히 전사했다고 합니다. 장억의 출정 전 정치질에 몰두하던 유선조차 이 몸을 죽여서라도 은혜에 보답하겠다 밝히는 장억의 충성심과 절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가 당대 촉한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연희에서나 나올 법한 장렬, 충렬한 덕장이자 용장이었던 장억이었습니다. 하우도는 정사가 발굴되기 이전까진 외눈의 맹장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정사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거의 아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착한 하우돈의 이미지는 바로 포스타 행보관입니다. 포스타 행보관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하우돈은 흉년이 들면 직접 민가로 나가 둑을 만들고 벼를 심는 온갖 자빌들을 병사들과 함께 했다고 하네요. 그의 진짜 재능은 군주에 가까운 체급으로 통치와 행정에 힘쓰며 후방을 안정시키고 체제를 유지시킨 정치적 능력이었는데 조조 또한 하우돈의 이러한 강점을 높이 사별 볼 일 없는 전공에도 그를 항상 장수 서열 1위로 두었죠. 하우돈은 장수나 사령관으로서 유능하진 못했지만 말 그대로 조이 제2의 군주로서 장수와 사절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하나로 모아 통솔할 수 있는 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덕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군중에서도 현인들을 모셔와 가르침을 청하는 등 순수하고 강직했던 사대부로서의 모습에 편린도 보이는 존재입니다. 하진은 백정 출신이었음에도 부하들의 절대적인 충성과 지지를 받았던 인물로 연희의 무능한 높으신 분 이미지와 달리 상당한 능력과 정치 감각을 갖추고 인품 또한 훌륭했던 덕장이었습니다. 하진은 성품이 어질고 부하들에게 자주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품 때문에 하진의 부하들은 거의 광신도 수준의 충성을 바쳤습니다. 하진의 대장군 취임 직후 꼰대 유교 탈레반이었던 공용은 하진에게 삐친 일이 있어서 하진을 탄핵한 뒤 고향으로 내려갔고 하진 본인은 그냥 넘어갔지만 하진의 부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극대노하여 검객을 고용해 공용을 습격했다고 하네요. 하진은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중지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가히 광신에 가까운 충성이라고 할 만하죠. 또 하진이 살해당했을 때엔 하진의 부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죽음으로써 복수하겠다며 궁성에 불을 지르는 등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정치적 모션이었겠지만 당시 하진의 브레인이었던 원소마저 난리를 쳤을 정도이니 당시 하진이 어느 정도의 덕장으로 받아들여졌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황보숭은 삼국지 직전 세대에 활약했던 삼국지의 스타트를 끄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황보숭은 한신 이상의 기세를 지닌 명장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염충이라는 자가 황보숭에게 무능한 황제를 몰아내고 새 왕조를 열라는 권유까지 했을 정도로 그의 위상과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황보숭은 당연히 이런 제안을 물리치고 국가에 헌신했으며 뇌물 요구를 거부하고 권신 동탁과도 갈등을 빚는 등 후한에 몇 남지 않은 양심인으로서 살아갔죠. 그는 또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가히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와 같았는데 그가 기주목이 되었을 땐 1년치 조세를 백성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황제에게 요청했고 이에 백성들은 황보숭을 칭송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부하들의 식사가 끝난 후에야 수저를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미담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주변의 뇌물을 받은 부하가 적발되자 오히려 자신의 금품을 나눠주니 이를 받은 어떤 부하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가히 신성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초인적인 덕장이었다고 할 만하죠.
양호는 삼국지에서 실로 이질적인 인물입니다. 양호는 형주에 부임한 이후 덕치를 시행하고 오나라의 포로들은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해주는 등 명재상 같은 통치를 행했던 장수입니다. 이로써 형주의 민심을 서진 쪽으로 향하게 만들었고 라이벌 육항마저 지금 감히 형주를 공격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강대한 선정 영향력을 발휘했죠. 이렇게 양호가 다진 형주의 민심은 차후 삼국통일의 기반이 되었으니 양호가 이룩한 선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엔 형주의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그를 기렸고 황제 사마염도 그리워했던 것은 물론 오나라의 백성들마저 그를 양공이라 부르며 칭송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적국 사람들에게도 공경을 받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하물며 그게 재상이나 사대부가 아니라 무장이었다는 점이 양호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과 더불어 유의한 명재상형 지휘관이었던 양호가 오늘 주제의 2위였습니다. 유비는 평가가 정말 많이 엇갈리는 인물이죠. 그가 인이군자로 묘사된 연희의 이미지를 이제 고이곳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유비는 인덕과 거리가 먼 간사하고 우명한 짓을 많이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유비는 최소한 인이군자는 아니었을지언정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패밀리들, 자기 조직의 갱단원들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삼국 제1의 덕장이라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선 군웅할 것 시대의 군웅들은 명사형과 군벌형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명사형은 원소나 유표를 생각하시면 되고 군벌형은 동탁이나 공손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 유비는 이 둘에 속하지 않는 세 번째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협이에요. 협은 이협, 의협, 무협 등 여러 분파로 나뉘던 집단이었는데 무협, 무림 이런 느낌보단 대충 이탈리안 마피아, 갱스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비군의 근간이 된 협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친족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장비는 몇 년 연장인 관우를 형으로 섬겼다 하고 관우는 조조를 떠날 때 유비와 함께 죽기로 결의했음을 밝혔죠. 유비와 관우는 겉으로는 군신의 관계이나 실제로는 부자의 관계라고 평한 유협의 발언이 이들 조직의 특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비에게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패밀리들은 말 그대로 진짜 의미의 패밀리, 친족들인 겁니다. 따라서 유비가 부하들에게 보이는 인정과 덕은 단순히 리더가 부하들에게 베푸는 선행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 가장이 친족들에게 보이는 가족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거죠. 유비가 남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죽도록 싸우게 만들 수 있다고 했던 두간의 평가는 바로 이런 부분을 대변합니다. 유비의 부하들은 유비를 주군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자 어버이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유비는 남들에겐 간사하고 음흉하고 악독한 배신자이자 사기꾼이었지만 자신의 부하들은 부하가 아니라 패밀리로서 대해주던 빅브라더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